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영 교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4월 4주차 주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 그리고 그 일정, 그리고 간단한 안내사항 이런 것들 같이 전해드리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를 못하고요. 사정상 미리 좀 사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린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요한 전체적인 시황은 지난 한국 시간 금요일 날 보내드렸던 정규 시황 방송에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은 다 한고로 치고요. 이번 주에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날 바빠갖고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 시즌이 이제 3주차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는 많은 미국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국내 증권사에서도 요즘은 해외 리서치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도 아마 그런 쪽에 좀 시황관을 좀 갖고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계속 하향 조정되는 거, 저희 그 주말 정규 시황 방송 보시면 계속 보실 겁니다. 제가 나름 한 3달 전부터 계속 이제 1분기에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는 걸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꼬부라졌다, 그러니까 위로 좀 바뀌었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지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그런 정도 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군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적 집계하는 곳은요. 블룸버그가 있고요. 레피니티브가 있고 팩트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혼용해서 많이들 쓰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똑같은 일관된 추이를 보시는 게 맞겠죠. 레피니티브는 익숙하지 못하신 분 계시겠지만 기존의 톰슨 로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로이터 통신의 그 로이터 통신이 워낙 통신 로이터라는 걸 해냈는데 거기서 또 이번에 스피노프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레피니티브는 1분기 실적이 전전주까지 해서 마이너스 2.3 하다가 1.7로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팩트셋은 다소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4.2에서 3.9로 올렸습니다. 어찌됐건 두 개 다 모두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간단히 보여드리는 것이 이거죠. 이거는 이제 보면 그 레피니티브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건 전체 이제 이익이 내겠는데 그럼 전체 이익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계속 내려가다가 이 보는 방법은 1분기에 대한 실적의 전망이 어땠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1분기에 대한 전망.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2월 1일이죠. 2월 8일이죠. 그러니까 주간 단위입니다. 주를 쭉쭉쭉 해서 이제 지난주에 4월 10일, 지난주 나를 썼죠. 지난주 수요일자일 겁니다. 4월 19일 숫자가 되겠는데 이게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시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어떤 모멘텀이나 방향성을 보는 사람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전년 대비 감소는 아직까지 분명히 감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익 조정 비율은 이제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절대치 이런 거 중요보다는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는 이것은 어닝을 올린 쪽이 되고 이 조정을 그러니까 이게 전망치 상향 곳이 파란색이 되겠고 내린 곳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아직 많죠. 아직 많은데 한 3달 동안 여전히 계속 많았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49대 51로 붙었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다음 주에 되면 좀 플러스는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닝 조정 비율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집계할 수 있어요. 팩트셋도 집계하고 레피니트 집계하고 다 집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좀 명확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이익을 평가하는 집단이 분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익 조정 비율을 이익 조정 올린 것들 마이너스 내린 것 이런 걸 해갖고 비율이 나눈 거가 되겠고요. 이건 자체로 올린 거 내린 것을 절대치로 비교하는 퍼센트를 비교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위에 올라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를 보면 제 판단을 보면 다음 주에도 물론 이익 전망은 마이너스 나올 유지를 하겠으나 마이너스 폭이 이번 주보다 조금 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제가 주말 방송에서 우리 어닝 스카웃이라는 곳에서는 이번에 지금 또 플러스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1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어 말씀드렸고요. 야르데니 리서치에서도 이번 1분기에 2%의 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고요. 아직까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난주에까지 해서 한 30여 개 정도 기업을 했고요. S&P에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 중에서 거의 한 30%, 정확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5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브라이언 길먼 마틴이라는 이제 그 투자 전략가가 있는데요. 이 양반은 현재 같은 실적 이익과 컨센서스, 정확히 제가 이제 풀어서 쓰는 거가 되겠고, 정확한 영어 표현은 업사이드 서프라이즈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 대비 이게 컨센서스가 있고요. 이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2.3, 뭐 마이너스 3, 요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비 지금까지 나오는 30여 개 기업의 지금 어닝 컨센서스보다 높은 기업들의 비율이 한 77%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유치해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업사이드 서프라이즈로 내가 스탠다드를 이제 팩터를 갖고 계산해 봤더니 이 친구의 주장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의 주장을 따르면 S&P 500 기업이 이번에도 1분기에 3에서 4% 정도 지금 실제로 보면 플러스 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 의견이에요. 소수 의견이고 이게 조금 갈수록 이제 정확해지겠죠. 이번 주까지 다 나오면 얼추 200여 개 실적을 발표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전망치 확실해질 것이겠고 다음 주까지는 또 정확해지겠어요. 지금 얼추 이 정도 나오는 거로 갖고 얘네가 미리 좀 예측한 거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면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때리잖아요. 누가 뭐 당선 확률 이런 거 얘기 그걸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요. 참고로 2분기 전망은 레피니티브가 플러스 2.1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팩트셋은 마이너스 0.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셋대로 하면 팩트셋대로 계속 이제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마이너스 나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리세션, 2분기 연속 이익 감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적 침체가 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점에서 10%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도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 있느냐?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점 이후에 불과 3, 4년이 됐잖아요. 2016년, 2015년, 16년, 2016년 상반기 정도의 저점이 났네요. 그 다음부터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3, 4년밖에 안 되는데 주가시는 그 당시 바닥부터 52%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는 거죠. 언제로 우리가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주말에 나름 또 좀 뭘 하나 할까 하다가 도이치방크 기술주나 반도체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이치방크에 선정한 반도체 토픽 다수 종목을 제가 뽑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뽑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 있는 거를 다 소개해 드리는 거로 전 충분하다고 보겠는데 어떤 반도체 토픽에 대한 다수 종목을 제가 설명하는 걸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나는 기술주 관심도 없어. 반도체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싼 주식 페니스타 이런 거 좋아. 그러면 그럼 이런 거 보실 필요도 없고요. 뭔가 기술 좀 좋고 기술주가 좀 사고 싶은데 다 좀 올라간 것 같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래도 도이치방크에서 다수 종목 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봐보시는데 뭐 20분이면 보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슈퍼 성장주 시리즈, 슈퍼 성장주 미국 편, 편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엔 안 보신 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공유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진짜 아직까지 한국 주식만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까 해서 공유 여러 관점에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미국 상장 해외 기업 편, 미국 중심 편 저희 8종목, 9종목씩 저희가 한 거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이런 거 싫어하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싫어하니까 좀 안 올라간 거 떨어진 거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다고 해서 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외형 성장, 이익의 꾸준함 이런 것들을 뽑아놨어요. 코비츠라는 곳에서. 이거 역시 제가 뽑은 게 절대 아니라 코비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 밸류 자산 운용인가요? 뭐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거 같이 미국에서 유명한
딱 여기 들어가시면 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딱 밸류 인베스팅이 딱 써 있어요. 모토 자체가 거기서 뽑아낸 납고가대 가치지 톱4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한두 달, 세 달, 6개월 이런 게 보지 말라고 써놨고 그 뽑은 사람들로 그렇게 써놨고 저도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좀 긴 흐름에서 보시면 좋겠죠. 다만 좀 파릇파릇한 걸 원하시는 분은 이런 건 좀 재미없겠죠. 예. 뭐 각각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데 이거는 매주 월요일 날이요. 매주 월요일 날 새벽이야. 이건 또 오타가 났네요.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어닝스 리비전이라는 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만드는 자료 중에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그 개인분들이 미국 자료 뭐 이런 거 다 보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장 우리가 시각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물론 단편적으로 한 번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꾸준하게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 보는 거가 처음 보실 때는 한 30분,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좀 자세히 읽어보시려면. 그렇지만 그림이 워낙 많고요. 다만 꾸준히 저같이 한 2, 3년째 보는, 2, 3년이 뭡니까? 그전에도 뭐 다른 포맷을 계속 봤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뭐 1, 2분만 보면, 이런 게 딱 넘어가죠. 예,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밑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겁니다. 오늘 새벽, 한국 시간이야.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겁니다. 한국 시간이야. 그걸 제가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4월 22일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전 세계 주시장의 이익에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전 세계 12개월 EPS는 지난달 대비 0.8% 하락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EPS는 보통 4주를 씁니다. 4주. 워낙 이런 건 참고좀 말씀드리면 지난 딱 한 주가 아니라 최근 4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평균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지역은 뭐 이렇게 됐고, 뭐 이익조정 비율은 남미가 이렇고, 아시아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 좀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익조정 비율로 보면은요. 그래서 북미가 지금 제가 미국이 지금 북미랑은 미국과 캐나다지만 미국이 99%니까 그냥 여기는 북미라고 해놨지만 그냥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왜냐면 이익 조정이 조금 내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내려갔지만 0.5로 가장 지금 딴 데보다는 괜찮죠, 지금요. 중동 이런 건 별로 보실 분이 없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 보시면 북미가 마이너스 13.9. 이것도 역시 이거는 대충 보시면 어떻게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은 3개월 정도 봅니다. 3개월. 그래서 무빙 에버지를 씁니다. 이익 조정 비율. 그러니까 회사마다 약간 다르는데 제가 알기에는 레피니티브는 3개월 정도로 제가 쓰는 거라고. 이 자료는 아마 팩트셋 기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회사마다 약간 다른데요. 어찌됐건 이건 추이만 보면 돼요. 추이. 그래서 북미는 이거 조금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아시아는 조금 오히려 또 내려가는 추세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꾸준히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시아 보면 한국도 마이너스 4.9. 엄청나게 지금 꼴찌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여기 딱 나오죠. 한 달 원먼스입니다. 원먼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확인되죠.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4.9가 내려갔는데 이게 엄청 많이 내려온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통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정도 났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아시아에서 제일 좋지 않은 이게 감소가 나오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도 마이너스 30 몇 프로 가다가 지금 그나마 좀 좋아졌어요. 이게 좋아져도 꼴찌지만 마이너스 24.7%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마이너스 30이 넘은 지가 거의 한 2달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번 주에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튼 이익 조정 비율을 이렇게 같이 좀 보시고 두 개를 같이는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도 좀 같이 보시면 이런 거를 한국까지 보시면 왜냐면 이게 미국 주식만 하시는 거 아니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더 크게 해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이요. 이거는 2019년의 이익 전망이 2018년 4월 대비 2018년 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에 대한민국의 코스피의 상장사 이익이 한 165조 정도라고 예측했었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 전체가요. 지금 보면 100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똑같은 올해 2019년의 전체 이익인데, 전체 순이익인데, 이거에 대한 전망치가 작년에 이맘때보다 165조에서 100조 초반으로 60조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망치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전망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쪽에 가서 놀아야 돼요. 네. 내려간 쪽에서 돈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내려간다고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다만 확률이 적어질 뿐이죠. 확률.
그래서 딱 보시면 지금 이건 2019년 대한민국 전체인데요. 그나마 조금 요즘 진정되고 있는 것 자체가 자동차가 조금 섰네요. 그렇다고 제가 자동차는 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자동차가 좀 조금 섰어요. 지금 섰어요. 필수 소비재가 우리나라 조금 섰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증권이 좀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증권. 예. 제가 보기에 증권주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증권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확률입니다. 확률. 여기서 그럼 뭐 어떤 증권주를 주식을 지금 사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애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것들은 그냥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좀 죄송한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여기 또 뭐야? 디스플레이가 조금 살아났네. 디스플레이. 예. 저 정도. 반도체는 계속 뭐 꼬꾸라지고, 하드웨어 꼬꾸라지고. 통신 서비스가 요즘 별로 안 좋으네요. 예. 주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 이런 건 조금 살아있고요.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어떻게 봐요? 또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보시면 유튜브에다 해놨어요. 주식 투자 꿀팁 2개라고 해놨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어떻게 보는지 더 자세히 넣어놨고요. 설명해 드렸고 여기에 상세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클릭하면 되는지까지 써놨어요. 들어가서 보세요. 네, 똑같은 걸 여러 번 말씀드리긴 저도 힘들죠. 여러분 얘기하면 또 보시는 분들은 짜증내요. 이따 또 씁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지 말라고. 이거는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주말 정기방송 안 보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정기방송 보신 분 많지만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해보면 모든 유튜브 방송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방송은 첫 1분에 한 30%가 나가요. 저희 방송은 그래도 조금 첫 1분에 나가는 사람이 20%? 25% 정도 아니다 나가요. 전 세계는 제가 한번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는 1분에 나가는 사람이 5, 60% 됩니다. 1분 안에 나가는 사람 아닌가 보네 하는 사람. 저희는 그래도 많이 보는데 저희는 3분이나 5분까지 보면 5분까지 봤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통계가 한 그래도 거의 그 70%에서 80%는 가요. 저희도 알죠. 20분 정도로 줄여달라는 게 왜냐하면 그 이후 되면 쭉 떨어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는 많이 딴 영상보다 좀 길게 보는 편인데 저희는요. 그래도 끝까지 보는 사람은 한 15%밖에 안 될걸요? 15%, 20% 전체에서 끝까지 보는 건데 이게 제일 끝에 부분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잘못이죠. 끝에 부분에 나갔고 영상을 보셨지만 이것까지 안 보신 분이 워낙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교를 제가 지난 주말 정기방송에 넣어놨어요. 뒷부분에 한 15분 정도 해놨는데요. 그거를 혹시 뭐 괜히 이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진짜 솔직히 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예 그 부분만 띄워서 유튜브에 따로 편집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보신 분 보시면 이거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위에서 아직도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미국 주식 한번 해봐 그러더라도 들어오는 답은 너 잘났어. 아니면 한국 주식 뭐 물렸는데 좀 회복되면 살게. 해볼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냥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한 권 사주세요. 제가 쓴 책을 사주세요. 저랑 장우석 본부장이. 그게 가장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받으면 좀 봐요, 그래도. 예. 그냥 뭐 하나 똑 링크 주는 건 안 보더라도 책을 보면 제가 보면 어때까지 책을 선물 받은 사람은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보면 해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책 보기까지 책 사주기에 부담된다 하는 분은 이 링크를 주세요. 이 링크. 예. 진짜 그러면 저는 게임이 끝난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한국 주식만 계속 연락이 한다. 그러면 뭐 저는 더 이상 그분들한테는 얘기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 입만 아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일정이요. 오늘도 끝까지 보시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미국 GDP, US GDP가 이번에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4월 26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월가 컨센서스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1.8에서 지금 2.0까지 약간 업계마다 틀리지만 1.8,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IB들이 잇따라 GDP 성장률을 상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용도 좋고 PMI도 좋고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기대 이상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서 GDP 나오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거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GDP 나오라고 여러분들 딱 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GDP 나오. 이건 뭐냐면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공식 포캐스트가 아니에요. 다만 모델로 여러 가지 지표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19일자가 마지막인데 19일자를 보면 2.8까지 나옵니다. 2.8.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다시 말하면 공식으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야.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공식
발표량이 절대 아니고 그냥 자기네 모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델에 의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보통 생각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1분기에 무디스와 CNBC가 매주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1분기가 2.4% 나왔고요. 전전주입니다. 전전주에 2.1에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GDP가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 좋게 나오면 하여튼 지난번 2.2였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2.0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지금 많은 얘기하는 리세션 우려감은 또 한번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혹시 1.8 이하로 나면 리세션이라는 걱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내구 소재문 이런 것들이 4월 2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0.7% 정도 전망이 진짜 예상된다고 보겠고요. 그 밖에 주택 판매,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월요일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우리나라에서 없지만 미국에서는 좀 관심 있는 거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이번에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무역 이슈가 뭐 북한 비핵화는 늘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보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은 어찌됐건 4월이면 끝날 4월 말, 뭐 올 초에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미중 정상회담 열리면서 끝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 다음은 바로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걸 위해서 무역 관련된 이슈를 이번에 좀 머리 좀 봉합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모르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 없지만 미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역시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기업 중 30%는 155개 실적을 발표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24일 날과 25일이 그냥 빅데이죠. 빅데이. 어닝, 빅 서프라이, 빅데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도 여기 다 있죠. 여기 보면 잘랭스 이런 것들로 5G 이런 거 많이 관심들이 있잖아요. 램 리서치도 반도체 장비가 되겠고요. 그 밖에 보잉,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보잉까지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24일 날, 그러니까 25일 날은 아마존 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해외 주식 갖고 있다는 것이 아마존. 애플이 30일인가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있겠고요. 인텔 요즘 또 관심 있는 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거를 한 대표적인 요약거든. 요 표입니다. 이 표. 그리고 어닝에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은 늘 말씀드린 모든 자료는 저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카페나 여기 통해서 그 사이트 어디서 봐요? 물어보는데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구글과 야후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면 99%가 저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약간 과장하면 99%좀 보통 얘기하면 90%가 해결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구글링 하면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 구글링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너무 젊으신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데 여하튼 구글링과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어닝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더 특정 사이트별로 조금 더 좀 쉽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얘기해서 디비던드는 dividend.com, ETF는 ETF.com, 아니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닝은 earnings.com에 무조건 나올 텐데 어닝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earnings whispers라고 치면 earningswhispers.com인가 치면 이런 화면이 뜨고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척척척 나옵니다. 매일매일 주간된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earnings whisper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쓰면 이걸 또 제가 발음도 후지고 막 말 발음이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워서 그냥 다 못 쓰시면 계신데 그냥 earnings whisper 제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관련된 거를 제가 월요일부터 요거 자세히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매번 그 금요일날 주말 정기방송, 토요일 정기방송 때문에 해왔는데 이번에는 목요일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워낙 바빠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다 정리해드렸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빨리 보냐고. 그래서 이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대박이죠.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그 월간 자료 있잖아요. 월간 자료는 제가 한 3시간, 4시간 걸렸거든요. 이제 5월 거는 또 하면 2시간 하면 되는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금방 했죠. 왜냐면 복사 붙이기밖에 안 했으니까. 이거는 매일 있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요. 보시면 월요일부터 화요일에 딱 보세요.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일 보시면 수요일 보시면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이름이 저건 티커별로 쭉쭉쭉쭉 나오는데 시간별로 해갖고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수련해 보면 보잉도 나오고 그죠? 보잉도 나오고 보잉도 나오고 또 보시면 뭐 무디스 이런 데도 나오고 나스닥도 나오고 아시다시피 무디스 나스닥 다 상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럭 그놈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에스티메이트이 어떻고 전달이 어떻고 작년에 어떻고 이번에 증가율이 어떻고 시간대까지 다 나오죠.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복사 붙이기 예. 그래서 램 리서치 나오고 뭐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나오냐 24일날요. 예. 그죠? 페이스북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다. 그래서 지난번 것도 좋은데 이거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이번 주만 더 자세히 나왔고 지난주 혹시 빠진 게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오늘 서비스도 뭐 요거를 4월 4주째 일정 다운로드를 받게 해드릴게요. 예, 이번에도 역시 유튜브 영상 상세 보기로 들어가세요. 유튜브 보시면 밑에 이렇게 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영상 상세 보기 들어갔고요. 요번에도 패스워드는 그냥 재미삼아 넣습니다. 왜냐면 그냥 친구한테 그냥 확 주지 마세요. 저도 나름 복사 붙이기 하냐고 힘들었어요. 요번은 제가 복사 붙이기만 했지만 복사 붙인 게 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만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저희 보시는 분만을 위한 선물이에요. 예. 지난번에는 라이크 US 딱 2019까지였었잖아요. 이번에는 오늘 날짜 0422를 넣습니다. 라이크 US 딱 2019 0422. 예, 혹시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 한번 진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 자체를, 이 영상 자체를요.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말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한국 시장에 한 거 있잖아요. 제가 줄여놓은 거, 10몇 분짜리를 줄여놓은 거, 그것 좀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께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 라이브로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은 다소 또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